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춘천역을 중심으로 4천억 원 규모의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상업시설은 물론이고 첨단 산업시설까지 갖추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정작 역세권 개발 부지에 있는 하수처리장 이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 역세권 개발 예정지입니다. 춘천역과 근화동 하수처리장 일대로 4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 추진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숙박 판매 시설, 복합 환승센터와 함께 R&D 연구시설까지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통과 주거, 그리고 업무, 그다음에 첨단 산업 등 다양한 시설들이 집약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컴팩트 시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강원도와 춘천시는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부지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동서고속철도 착공에 이어 GTX-B 춘천 연장까지 성사시켜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캠프 페이지 부지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정말 우리 명실상부한 수부도시 춘천의 새로운 모습으로. 그런데 개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이곳 하수처리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정작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시가 칠전동으로 하수처리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집단 행동까지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타당성이 맞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요. 공청회 한번 우리 주민 한 번 모여갖고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역세권 개발 예정지 68만 5천 제곱미터 중에서 하수처리장 일대는 시유지, 철도공단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사유지가 70%여서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다음 주에 용역을 착수해 2030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복병이 된 부지 문제가 역세권 개발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내년 6월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요. 특히 산림과 군사보호구역 등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규제에 묶인 횡성과 평창 같은 개발 소외 지역은 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횡성구는 전체 면적의 86.3%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공장 설립이 제한된 면적이 121제곱킬로미터, 군사시설과 군항공기 보호구역이 56제곱킬로미터, 이 밖에 치악산 국립공원과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등 전체 면적 998제곱킬로미터 가운데 860제곱킬로미터가 2중, 3중 규제에 묶여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13.7%에 불과합니다. 청년 인구가 떠나고 고령화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인데 규제 해제가 선결 과제입니다. 군부대 주둔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30여 년간 이중 규제를 받아온 옛 탄약고 부지의 거점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이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 지정과 이모빌리티 산업 특례, 수도법상 공장 허용 기준 완화, 군사시설 이전 부지의 지자체 우선 개발이 필요하고 이 밖에 보전산지를 면적별로 도지사나 군수가 해제하도록 하는 권한 이양, 국립공원 내 특별 규제 특례 등을 꼽았습니다. 횡성의 경우에는 체급선무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산림 규제에 대한 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입니다. 이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고. 임야가 전체 면적의 84%를 차지하는 평창군도 규제 완화가 절실합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대관령 산악관광지, 황태체험 관광밸리, 힐링로드 조성을 위해선 산림보호법과 백두대간 보호법, 산지관리법의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또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효성문화마을의 1930년대 재현을 위한 재정 지원과 산림 수도이자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만큼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관련 공공기관을 평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데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관광 수입의 2배를 보거든요. 산악 가지고. 그래서 우리 평창도 이 산림 규제를 좀 풀었으면은 스위스보다 더 산악 관광을 발전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준비하는 횡성과 평창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과제가 특례 사업에 반영돼 꽉 막힌 지역 개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논거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교통 오지인 강원 남부 지역으로 가는 태백선에 준고속철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걸림돌이던 손실보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르면 내년 초에 준고속철 운행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제천을 지나 영월과 정선 등 강원 남부 지역을 잇는 태백선. 석탄 산업 몰락과 함께 지금은 무궁화호만 탈 수 있는 낙후된 노선으로 전락했습니다. 일단 쾌적하지 않고 덜컹거리는 것도 너무 심하고 좀 시간이 좀 아무래도 빠른 것도 그렇고 또 앉는 이 감각이고 뭐고 나도 KTX를 한번 타봤는데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이 때문에 강원도는 무궁화호를 대체할 준고속철 조기 투입을 위해 2020년부터 코레일과 물밑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지지부진하던 협의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우려하는 적자 운영 손실을 강원도가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막혔던 물꼬가 트인 겁니다. 태백선이 적자 노선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손실 보전 등 내용으로 해서 좀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코레일이 최근 강원도에 실무 협의를 통해 제시한 준고속철 조기 투입에 따른 적자와 기회비용 등 손실액은 40억 원 안팎.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폐광 지역 4개 시군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태백과 삼척, 정선, 영월 지역 단체장은 지난 18일 폐광 지역 시군 협의회에서 손실액을 각각 4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EMU 150이 하루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 군수님들께서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서 조만간에 대정부 관계 요로에 우리 지역의 현실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오는 2028년까지 무궁화호를 대신해 전국 각 노선에 투입되는 준고속철 EMU 150은 모두 78편. 이 가운데 7분의 1가량인 10편에서 15편이 내년 초 첫 운행을 시작하는데 코레일은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과 협의를 매듭 지은 뒤 도입 노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말쯤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협의를 하고 또 승인을 받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연말이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답보 상태를 보이던 태백선의 준고속철 조기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화천댐 상류 8호호에서는 잉어와 쏘가리 등 담수어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어민이 던져놓은 어망이 훼손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인공호수 8호호. 잉어와 붕어, 쏘가리 등 담수어의 서식지로 인근 어민들의 생계 터전입니다. 한 어민이 이틀 전 호수에 넣어둔 어망을 건져 올리자 여기저기 찢긴 어망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강 전체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구멍을 내놓으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수리가 불가능해요. 장소를 이동해 다른 어망을 들어올리자 이번에는 넓어진 틈 사이로 물고기가 쏟아집니다. 8호에서 어망 훼손은 드문 일이었지만 2, 3년 전부터는 멀쩡히 수거되는 어망이 거의 없습니다. 급기야 어민들은 어업 중 배 위에서 직접 어망을 꿰매기까지 합니다.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꿰매는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훼손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판매해야 할 물고기는 잡히지 않고 어망 재구매 시기만 앞당겨져 비용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계수단을 포기할 수도 없어 어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갑니다. 수입은 뭐 고기를 3분의 1밖에 못 잡으니까 3분의 1로 줄었다고 보면 되죠. 8호 어민 대부분이 수년째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어망이 물속에서 훼손되다 보니 훼손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호수 인근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사양쥐를 봤다는 주민 목격담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천연기념물 수달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물고기를 노리는 애들은 수달밖에 없을 테니까 수달 아니면 이 물고기를 먹는 물새들인데 물새들은 그 물을 찢을 수는 없으니까요. 양구군은 민간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기고 수중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행정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에 그럼 맞다 그래가지고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 부분이에요. 8호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은 계속해서 어망이 훼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결책은 있는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청사 신축부지선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문일재 전 조달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 규정과 진행 계획을 보고받았고 도청사 신축 후보지 선정 기준과 평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부지선정 용역이 10월에 끝나면 올해 말까지 후보지 중 한 곳을 최종 부지로 선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회의가 10월 5일에 열릴 예정이라며 부지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 총장들이 어제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만나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지역대학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협의회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는 지방대 시대를 표방한 국정과제에 반하는 정책이라면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기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육재정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지방대 생태계를 살리는 정책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특별자치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행정조직과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과연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 각 부처의 안건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양 낙산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양양군 의회가 양양군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하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의회 오세만 의장은 땅꺼짐 사고와 관련한 군청의 안이한 행정으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고 지역 이미지 훼손과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의회 감사권과 조사권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군 행정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논의는 양양군 의회 개회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낙산 지역 주민들은 실제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정치인이 선거 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주는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 예비 후보자들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며 생활용품 세트나 과일 등은 선물에도 금품으로 인정돼 처벌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선물을 제공받는 주민들도 선물 액수의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독거노인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각 시군의 생활지원사 1,386명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군 2,945명의 집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70명의 응급관리 요원은 연휴 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대상자 14,840명의 장비가 안전한지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민간 부문의 건설 수주가 늘어나면서 지난 7월 강원도의 건설 공사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건설 수주액은 5,792억 원으로 지난해 7월 2,604억 원에 비해 122.3%가량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에서는 0.5% 줄었지만 민간 부문에서 신규 주택 수주 등이 증가해 157%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올림픽 기념관 일원의 공원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으로 사용했던 오각형 부지 내에 체육활동과 문화행사, 공연 등이 가능한 다목적 광장을 설치하고 올림픽 성화대 주변에는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기념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며 다음 달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전에 준공해 대회 기간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으로 8,146억 원을 편성해 올해 총 예산이 4조 4,81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보전과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58억 원 등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해 765억여 원이 편성됐고 그린 스마트 스쿨 신설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으로 3,891억 원이 조성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9월 2일 강원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교육도시 춘천의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학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정책 추진단은 교육도시위원회 구성과 교육특구 특례 발굴 등 교육도시 조성 전반에 걸쳐 논의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육동안 시장의 공약 사업인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 교육 시스템 구축과 함께 청소년 교육 불평등 해소,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교육특구 지정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경찰청은 주민들의 불편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경찰청과 경찰서 홈페이지에 교통시설 개선 주민 제안 코너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경찰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이면도로의 시설 개선과 신호체계 조정, 차로 개선 등 사소한 불편 사항을 주민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경찰청과 도내 17개 경찰서 홈페이지에 국민마당 탭에 교통시설 개선 제안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뒤 의견을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강원도는 9월부터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만 원 올렸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11월 30일까지이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행정번호 부재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억 7천만 원을 들여 행정전화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 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청 행정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받으면 스마트폰 화면에 해당 부서가 나타나 보이스피싱과 스팸 전화 오인으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각종 설문조사와 행사, 시정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보이는 ARS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의 앱이 설치됐을 때 제공됩니다. 제30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다음 달 23일 삼척 종합운동장에서 개막해 3일 동안 열전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함께하는 강원도, 삼척에서 하나 되어라는 주제로 18개 시군 8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